네, 삼선의 국회의원이자 강원도지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노무현의 남자,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이 모레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침 춘천을 찾았다고 해서 7시 뉴스 강원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대권 도전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지난 11일에 궤도에 진입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16일 뒤인 모레 대권 출마 선언을 이제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도민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요. 네. 참 뒤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준비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네, 먼저 강원의 아들 이광재 인사드립니다. 항상 어려울 때 항상 도와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강원도가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힘찬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강원의 아들에게 우리가 힘과 지혜를 함께 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제 모든 것을 불살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12월에 한 시간을 뒤돌아보신다면 의원님 어떠십니까? 우리 절치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가 깨지고 심장이 썩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아픈 시간도 많았고 네. 인생 공부, 세상 공부도 많이 네. 한 네. 여시자란 싱크탱크를 하면서 또 공부를 게을리지 않았던 숙성의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정치권에도 대규모의 젊고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대선 출마의 동기가 되는 것 아닌가, 대선 출마의 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 정치에 지금 이 시점에 왜 새로운 엔진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제 산업화의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서 네. 이제 새로운 디지털 시대와 공존의 시대가 오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2030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그 미래를 확실하게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50대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새로운 에너지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때가 왔다고 봅니다.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야말로 정치권에 가장 먼저 도입이 돼서 이 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지체가 되는 면도 없지 않죠. 우리나라 현재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보면은 SK나 현대나 LG나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경제로 급속도로 옮겨 나가고 있는데 네. 여기도 정치권은 아직도 과거 담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제가 50대로서 새로운 신진 세대를 과감하게 수혈을 하는 신호탄을 쏘고 네. 또 이제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그 다리 역할을 네. 한번 해볼 생각이고 네. 한편으로 전진하고 한편으로 안정하고 네. 이 두 가지를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성과 위에 또 다른 좀 탑을 쌓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의원님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권 창출의 주역이기도 했고요. 삼선의 의원이시자 또 강원도지사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청와대 국회 도지사 싱크탱크로서의 그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가장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에 공백기가 있었고 강원도라고 하는 정책 기반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것 아닌가 하는 객관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 3%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 출신의 우상호 국회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조금만 더 큰 도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무조건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거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저한테 도전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강원도라는 것이 강점이다. 왜 그러냐? 우리가 유럽 통합본부가 벨기에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의 국제기구와 평화기구가 스위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라는 게 유럽의 한 중심의 물류의 경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아시아에서 금융과 경제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강원도가
대한민국을 하나 통합하는 데는 오히려 더 작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통합하기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10년간의 공백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를 100m 경지를 하는데 한 30m 뒤에쯤 뛰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제가 공부의 시간이 더 많았고 네. 오히려 장애물이나 이 부분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국민들이 선택하실 문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인구가 적은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과 또 조화를 이뤄내는데 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또 민주화의 선진국이 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를 보면 경상남북도만 한 나라가 전 세계 150년 동안 1등이었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도 처음에는 13개 주에 인디언 수가 훨씬 더 많은 네. 그런 개척자의 땅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개척자의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한다면 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저력과 이 위대함을 가지면 저는 대한민국이 인류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강한 나라인데 네. 국민과 더불어 진화하면 저는 멋진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대의 정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소명으로 또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지금도 개혁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또 강원도 어떤 정적인 소명과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명 100세 시대에 건강과 생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이 드러난 네. 것이죠. 네. 이번에 백신을 보면 알잖아요. 네. 이번에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산소 마스크였거든요. 네. 그러면 생명과학 산업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하고 전철이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로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남북 대화에 새로운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 내년도 대통령 선거, 2024년도에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평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면 우리가 철책선 때문에 섬나라 국가인데 네. 대륙 국가로 가는 전초 기지가 강원도가 될 수 있다. 평화의 기지. 네. 하나는 생명과학 산업의 기지가 되면 좀 더 풍요로운 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지금 섬 아닌 섬에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륙으로 가는 철도와 또 가스관 연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남북 대화에 이제 곧 아마 대화 제의가 있을 거고 좀 네.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한이 연내에 있을지,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는 틀림없는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강원도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2024년 올림픽, 그래서 국회 내에 지원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그 준비를 해나가면서 남북 간의 대화를 작은 단위에서 해나가면 네. 우리가 우리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문수 도지사와 오찬감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도 나누셨을 것 같고 또 정치적인 어떤 선의의 경쟁을 또 하시는, 왜냐하면 최 지사님도 지금 출마설이 나오기 때문에요. 경쟁과 함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강원도가 힘을 모아 한 길로 네. 가자.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 2024년 올림픽 문제를 당내 그다음에 네.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제가 뉴딜 본부장인데 네. 그 뉴딜 강원도 예산을 좀 대폭 늘리자.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관련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강원도의 혈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현안은 곧 그 생명과학 시대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원주에 데이터 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식약처의 강원 본부 유치,
그다음에 FDA와 유럽의 통과 그 수출을 하려면 FDA와 EC에 지원하는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에 있는 스마트 양식, 네. 그다음에 이쪽 동해안 지역을 넘어서 이 산악 관광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그런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빨리 6월 달 중에 강원도와 현안 회의를 해서 네. 예산을 따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의원님의 정치적 행보를 10년 이상 정치적 행보의 그 명암을 함께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 강원도민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꼭 은혜를 갚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에 집중하고 총리가 내치에 집중해서 이제 분열이 아니고 통합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로 나가는 대한민국, 이제 희망을 말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아들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각별한 애정과 지원, 그리고 질책,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네. 행복한 대한민국은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기대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